안녕하세요. 상수리 시라방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V-Ray4 마야의 V-Ray 프레임 버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를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V-Ray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로 VFB고요. 자, 그래서 한번 V-Ray 프레임 버퍼 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V-Ray 프레임 버퍼 해서 지금 창을 띄운 상태고요. 자, 렌더 세팅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 위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V-Ray 프레임 버퍼를 띄웠고요. 자, 그리고 렌더 세팅은 잠깐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 프레임 버퍼 말고 기존에 아마 마야에서 렌더링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렌더 뷰를 보셨을 겁니다. 이건 이제 V-Ray가 제공을 하고 있는 렌더 뷰가 아니라 마야에서 디폴트로 제공을 하는 자, 렌더 뷰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V-Ray를 쓸 거고 V-Ray 프레임 버퍼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 이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더 뷰는 닫도록 하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쪽 그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쪽 그 플레이 버튼이 있는 건 IPR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일 끝에 있는 건 프로덕션 파이널 렌더를 위한 렌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네요.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마지막, 그리고 IPR 버튼, 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IPR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이 시작이 될 거고요. 네, 지금 렌더링이 시작이 됐고요. 잘 보시면 지금 풀 HD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 HD 사이즈를 하프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렌더링 세팅하는 거고 결과물을 빨리빨리 확인하려면 조금 해상도가 낮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테스트 렌더를 위한 해상도를 조절하기 위한 옵션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10%, 25%, 50% 이렇게 줄여서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줄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0%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0%로 줄인 상태고요. 50% 줄였더니 지금 960540 해서 지금 100% 큰 사이즈로 보고 있다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시면 지금 이제 IPR 렌더링 지금 계속 렌더링은 진행을 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그 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변경을 하게 되면 렌더링에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우선 그 뷰포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셀렉트 오브젝트를 해볼게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굳이 제가 씬에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렌더링 상태에서 내가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자, 위쪽에 있는 이 클로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재질을 어사인 하게 되면 새로운 재질을 어사인 할 수 있게 되겠죠. 간단하게 재질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리스를 적용해서 좀 금속 질감이 나게끔 변경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뭐 금속 질감이 날 수 있게끔 변경을 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자, 오브젝트 셀렉트가 있었는데 이번엔 메테리얼 셀렉트 메테리얼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자, 선택한 오브젝트에 어사인 되어 있는 재질을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렌더링 중간중간에 뭔가 재질을 확인을 하고 옵션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자, 렌더 뷰 V-Ray 프레임 버퍼 위에서 선택을 하고 얼마든지 바로 오른쪽에 그 뜬 재질의 옵션 창을 가지고 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지금처럼 포커스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포커스가 맞는 영역도 내가 조절을 하고 싶어. 지금은 자, 앞에 있는 이 전체 앞쪽 부분에 맞춰 있는데 뒤쪽 배경에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 포커스를 맞추려면 카메라로 가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옵션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V-Ray 프레임 버퍼에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자, 위에 오브젝트 메테리얼 셀렉트 하는 건 살펴봤고요. 셋 포커스 포인트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포커스 포인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렌더링된 뷰에서 요 V-Ray 프레임 버퍼 창에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클릭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제가 배경을 클릭을 해볼게요. 배경을 클릭하고 좀 놔둬봤더니 네, 앞에 있는 오브젝트가 지금 포커스가 나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저는 재질이든 뭐든 지금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 포커스 맞기를 원하니까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다시 포커스가 앞쪽에 맞게 됩니다. 그런 용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나 이런 것들, 픽셀의 색깔을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마우스 클릭하고 픽셀 인포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픽셀 인포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VLAN 렌더링을 하게 되면 32비트 풀플롯으로 렌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리니어 상태입니다. 리니어 상태고요. 그 리니어 상태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는 그 디스플레이 감마에 맞춰서 변경된 색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와 아래의 정보가 다르고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렌더된 결과를 봤을 때 여기 봤더니 0.35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 밝기가 0.6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자, 그거를 조금 맞춰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리니어 워크플로우 때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풀플롯으로 렌더가 되고 있고 리니어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모니터 감마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끄시게 되면 자,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 VLA가 리니어하게 계산된 색 그 자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지금처럼 자, 여기랑 값이 동일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켜시게 되면 지금처럼 자, 위아래 값이 달라진 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고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워크플로우를 변경하지 않는 한은 디폴트로 항상 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니어 워크플로우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볼게요. 자, 재질 작업이든 뭐든 지금 쉐이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옵션을 보시면 조금 더 내가 특정된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고요. 오브젝트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자, 선택된 오브젝트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오브젝트 해볼게요. 선택된 오브젝트만 렌더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내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라이트를 만들어야 돼. 자, 라이트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하나를 만들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자, 라이트도 똑같이 뭐 굉장히 밝게 해볼게요. 밝게 하고요. 그 다음에 템퍼처로 바꿔서 색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인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 라이트가 선택이 되면 또 라이트가 계산되고 있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돔 라이트를 한번 선택을 다시 해볼게요. 돔 라이트를 선택하면 그죠? 라이트도 반영이 됩니다.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라이트도 반영돼서 선택된 그 라이트만 지금 반영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자, 이 라이트가 영향을 줘서 어떻게 바뀌는지 요 재질을 그대로 그 렌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라이트에서 영향을 받는 것만 자, 볼게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또 클릭을 해볼게요. 배경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자꾸 변경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때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Isolate Locked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제 다른데 어디를 선택을 하시던 어떤 걸 선택을 하시던 아까 적용이 됐던 그 두 가지 요소가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씬에서 다른 걸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다른 옵션을 또 볼게요. 라이팅 하게 되면 실제 재질은 없는 상태에서 라이트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타 등등 뭐 앰비언트 어클루전, VLA 더트라고도 하죠, 우리는.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자, 노멀, 그리고 UV, 그리고 뭐 여기에서 또 다른 그 코디네이트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렌더링, 디버그 쉐이딩 모드라고 해요. 쉐이딩 작업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IPR에서
제가 지금 계속 렌더링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계세요.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그 렌더링이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잠깐 멈춰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멈춰진 상태에서 뭔가 급하게 다른 일을 잠깐 해야 돼.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자, 여기 버튼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렌더된 결과에서부터 다시 렌더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이 버튼은 렌더링이 잠깐 일시 중지라고 보시면 되고 버튼 의미대로 그리고 다시 누르게 되면 네, 렌더링이 그 노이즈가 개선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스탑은 렌더링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스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렌더링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자 다시 한번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렌더링이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앞에 이미지가 보기가 싫어 나는 조금 지웠으면 좋겠어 하게 되면 클리어 이미지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블랙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옵션을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그 버켓 모드로 가서 조금 살펴볼게요. 버켓 지금 버켓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버켓은 프로그레시브와 다르게 네모나게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PU나 GPU 그 스레드에 맞춰서 네, 이렇게 생성되는 버켓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제가 GI도 혼동됐을 있으니까 끄고 한번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 만들어질 거고요. 버켓 렌더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버켓 사이즈, 네모난 사이즈라고 마우스를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버튼을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움직이시게 되면 마우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를 따라와서 내가 빨리 처리하고 싶은 부분부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잠깐 끄고요. 렌더도 잠깐 멈추고요. 무슨 이유에서든 내가 할 때마다 마우스를 따라오게 하고 싶은데 자 무조건 나는 지금 이쪽에서부터 버켓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 또는 정 가운데에서부터 버켓이 시작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락 버켓 스타팅 포인트를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네, 아마 이제 제가 가운데에서 락을 걸어 놨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버켓들이 네, 렌더가 될 것 같아요. 스탑을 다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을 눌렀고요. 네, 이것도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GI를 켜고 이번에 다시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으로 접근을 했던 IPR을 눌러서 다시 렌더링 해볼게요. 네, 렌더링이 시작이 됐고요. 자, 보시면 점점 노이즈가 개선이 되는데 내가 일정 부위부터 노이즈를 좀 개선을 빨리 하고 싶어. 그럴 땐 여기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마우스 올린 부분부터 노이즈가 빨리 개선이 됩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쪽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그 부분부터 네, 노이즈가 개선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켓에 뿐만 아니라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에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우스 근처부터 노이즈가 빨리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또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옵션은 뭐냐면요. 자, 마야 렌더 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자,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해 주세요 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렌더 뷰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옵션을 잠깐만 볼게요. 마우스를 올리고 계시면 네, 지금처럼 자, 이렇게 옵션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설명이 또 나오게 됩니다. 클립보드, 그죠? 우리가 그 메모리든 뭐든 거기에 잠깐 뭔가 그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미지 자체를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포토샵이나 또는 뭐 이미지 2D 편집 툴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그 클립보드에 저장된 걸 다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 쓸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쓰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장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저장이 필요하시면
Save Current Channel 하게 되면 요 이미지만 저장이 되고요. Save to Separate File 요 아래 부분들은 자, 여기 왼쪽에 잠깐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자, 여러 가지 채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제가 세팅을 해서 렌더를 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요것들을 낱장으로 저장을 해둘지 아니면 EXR 이미지 포맷 하나에다가 다 집어 넣어줄지 뭐 그런 옵션이라고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 렌더 엘리멘트는 렌더 세팅에 렌더 엘리멘트에 가시면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입력된 이 이미지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네, 미리 어떻게 렌더가 되고 있는지 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네, 지금 올린 상태에서 제가 그 키보드에 화살표를 위아래로 내려서 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시게 되면 내가 그죠? 모노 상태로 이렇게 색을 빼고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버튼을 또 클릭하셔도 되고요. 알파를 보고 싶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화이트가 되어 있고요. 따로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알파가 적용된 그 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RGB 있는데 당연히 RGB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노이저나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펙트가 있는 걸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RGB를 다시 클릭하면 RGB 컬러로 바로 네, 그 바뀌게 됩니다. 뭐 그런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위쪽에서 살펴보지 않은 게 딱 두 가지가 이제 있네요. 여기 PD 플레이어. 케오스 그룹에서 그 이미지 시퀀스 플레이어라고 해서 PD 플레이어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 플레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와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그 렌더 엘리멘트 그 렌더 패스라고 하죠. 요것들이 그 PD 플레이어로 다 자동으로 넘어가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유용한 기능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레전 렌더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요 빨갛게 표시된 요 영역만 렌더링을 하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X를 누르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최대한 그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보고자 하는 것만 빨리빨리 보고자 할 때 이런 옵션들을 쓰시면 조금 더 유용하겠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레전 렌더. 그래서 선택한 곳만 렌더를 하게 해 줍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옵션들은 거의 한 번씩 다 훑어보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서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요거는 지금 렌더링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고요. 자, 왼쪽에 요 버튼을 클릭해서 스탬프를 올려보도록 해요. 지금 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쪽 아래에 지금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서 제가 자, 퍼센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스탬프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렌더 타임 한번 넣어볼게요. 카피 투 스탬프 하시게 되면 렌더 타임이 붙으면서 7.4초 뭐 이렇게 정보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데이 날짜도 넣어볼게요. 날짜도 넣게 되면 데이시니까 여기에 제가 퍼센트를 하고요. 데이시하고 쳐볼게요. 네, 하게 되면 자, 그 날짜까지도 밑에 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니까 이건 필요에 의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옵션 자체도 여기뿐만 아니라 렌더 세팅에 가시게 되면 네, 여기에서 그대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쇼 스탬프하고 여기에 넣으시는 걸로 동일한 효과를 또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또한 자, 잠깐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위치 또한 위치 또한 자, 가보시게 되면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오리지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오게끔 해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서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깐 또 멈추고요. 자, 네. GPU 렌더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소리가 거슬릴 것 같아서 렌더링은 멈추고 설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이렇게 옵션을 보시게 되면, 그죠?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러 코렉션 또는 컬러 그레이딩, 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저, 화이트 밸런스, 휴,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저 옵션들이 자, 여기 있는 것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익스포저 클릭하시게 되면 네, 여기 익스포저가 활성화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껐다 켰다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껐다 켰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키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익스포저 조절하시게 되면, 네, 그죠? 씬에 있는 밝기, 노출의 정보를, 자, 여기에서 그 후반 툴을 쓰지 않고도, 네, V-Ray 플레인 버퍼에서 얼마든지 다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번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가서 제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니터는 밸류 1 이상의 값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잠깐 제가 여기 그죠? 네, 여기 인포 버튼을 눌러볼게요. 인포 버튼을 누르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쪽 밝기를 좀 볼게요. 자, 제일 밝은 영역의 밝기를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픽셀 포인트에 네, 색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했더니 자, 지금처럼 1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1 이상의 값을. 그러면 모니터에선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꺼볼게요. 네, 지금처럼 그런 그 영역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기본적으로 V-Ray가 여기 옵션을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대로 클램프된 상태로 보여주게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가다 이걸 그러니까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상하게 색깔이 나와요 라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또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지금 그 아이콘들 중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들이 있는 것들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계시면 또 다른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에 그 뷰 클램프드 컬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지금 네, 아까 색이 그 클램프가 되는 영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익스포저를 켜고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더 많이 클램핑이 일어나네. 그리고 한번 켜볼게요. 네, 그죠? 문제가 심각해졌죠. 다시 한번 켜고요. 자, 그러면 클램프 되는 영역이 없고 잘 렌더가 되게끔 한번 익스포저를 낮춰볼게요. 전체적으로 네, 하얗게 화이트 번, 하이라이트 번이 생기지 않는 단계까지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네, 괜찮아 보이죠?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 상태가 되면 여기 지금 라이트 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정상적으로 네,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냥 그 정도 용도로 체크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포스 컬러 클램프를 하고 다시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상태로 눌러놓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어서 뭐 카메라든 뭐든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네, 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은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 이런 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보여만 드릴게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가 필요한 분들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서 네, 그 색 온도에 맞게끔 네, 제대로 조금 색을 돌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용도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실제로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해서 컬러 코렉션이나 뭐 이런 것들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알파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는데 여기에도 실제로 이제 알파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그죠? 네, 뒤쪽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게 되면 뒤쪽 이미지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아이를 잠깐만 하이드를 해 볼게요. 네, 이러고 렌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돔라이트 때문에 알파가 지금 모두 다 표현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가서 보이지 않게 돔라이트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비저블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그 알파 정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경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뒤쪽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불러오진 않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네,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면 룩업 테이블 그죠? LUT LUT이라고 하죠. 요 파일도 있으시면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도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CIO나 뭐 이런 ICC 이런 파일들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도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보시게 되면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옵션은 뭐냐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 이 컬러 코렉션 정보를 아까 얘기했던 이 러스트 파일이나 큐브 파일이에요. 네, 로 저장을 하거나 또는 자, 글로벌에서 세이브 눌러볼게요.
네,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자, 두 가지 네,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VCC GLB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V-Ray 프레임 버퍼의 오른쪽에 제가 컬러 커렉션을 한 정보를 담는 거고요. 다른 2D 합성 툴과 호환을 하기 위해서 LUT 파일을 큐브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자, 로드해서 그것들 또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 컬러 커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자, 필요하시면 V-Ray 프레임 버퍼에서 떼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붙어가지고 자, 다니게 되면 좀 뷰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네,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분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잠깐 스탑 버튼을 누르고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필요한 게 있다면, 네, 요 스테레오스코픽을 쓰시는 분들은 레프트, 라이트 같이 렌더를 걸고 이렇게 적청으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픽셀 어스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거는 자, 간단히 가서 한번 바꿔만 볼게요. 가서 레졸루션 가서 여기 지금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2로 바꿔 볼게요. 2로 바꾸고 자, 2로 바꾸고 렌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죠. 자, 이 상태를 다시 원상복귀해서 제대로 보여지게끔 하는 옵션이 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픽셀 어스펙트 레이트를 다르게 해서 뭐 출력되는 뭐 네, 그 디바이스 자체가 그런 걸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걸 변경을 해서 렌더를 걸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나갈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해서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저는 디폴트 1로 다시 바꿔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컬러 커렉션과 관련된 것들은 다 한 번씩 그냥 간단히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두 개가 남았네요. 여기 H, 히스토리 기능과 그 다음에 그 렌즈 이펙트 기능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렌더 버튼을 누르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가서 우선 렌즈 이펙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바로 그 렌즈 이펙트 지금 보시면 그죠? 렌즈 이펙트는 광원이나 빛의 정보가 광하게 비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간단하게 해서 렌즈 이펙트를 바로 만들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글레어에서 이렇게 렌즈 이펙트가 적용된 것만 따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간단하게 이것도 이제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래서 렌즈 이펙트 이렇게 띄우시면 되고요. 자, 근데 렌즈 이펙트도 조금 분리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옵션이 없죠. 더킹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볼게요. 우클릭 하시게 되면, 네, 해서 그 따로 떼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붙이고 싶어. 옵션이 없죠? 똑같습니다.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붙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렌즈 이펙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히스토리 버튼이 남았습니다. 히스토리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히스토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 지금 제가 테스트 렌더를 했던 결과물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선 저장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네, 이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왼쪽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스탑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스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 버튼이. 그래서 히스토리 버튼을 처음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히스토리 세팅을 한번 눌러볼게요. 세팅을 누르시게 되면 자, 어디에 어떻게 저장을 할지에 대한 경로를 정해주시고요. 얼마만큼 메모리를 할당할지. 이 메모리가 할당이 돼 있으면 이거 이상으로 저장을 할 때, 자, 메모리가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잠깐 끄고요. 아이고, 네, 잠깐 끄고요. 메모리가 오버가 되면, 자,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지워서 그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use 프로젝트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의 프로젝트 셋을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 셋된 폴더 구조에 아마 VFB 뭐 이미지인가 폴더가 새로 생성되면서 네,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이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그 폴더 안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오토 세이브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렌더가 끝날 때마다 항상 저장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항상 그 중간 결과물도 완벽하지 않은데 저장되는 게 싫으신 분은 렌더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네,
저장해라 라는 이 옵션을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컬러 코렉션을 적용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컬러 코렉션이 적용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정보가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불러오는데 그때 자, 컬러 코렉션도 불러와 주세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그리고 리사이즈 VLA 프레임 버퍼도 지금 VLA 프레임 버퍼가 제가 렌더건 이 이미지에 맞춰서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더 크거나 더 작은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VLA 프레임 버퍼 사이즈를 다시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쪽이 지금 조금 더 큰 것 같으니까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지금 VLA 프레임 버퍼가 달라졌죠. 다시 한번 와서 네, 작아졌고 커졌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로드 컬러 코렉션에서 따로 컬러 코렉션 갖고 있던 그 정보를 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야의 씬 파일, 이 작업을 했던 씬 파일을 열고 싶어 그러면 오픈 씬 파일을 하시면 되고요. 파일 이미지 인포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 하시게 되면 그 저장했을 때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자, 왼쪽에 보시면 숫자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단축키입니다. 1, 2, 3, 4, 5 그죠? 네, 그래서 9번까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호를 눌러서 이미지를 쉽게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A, B 두 가지로 뭔가 놓고 내가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러면 A, B 해볼게요. 그리고 자, 자 A 그리고 B 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위아래도 가능합니다. 왼쪽 버튼 레프트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자 아래에 요 밖에 없고요. 그러면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비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에 적용된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면 A, B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수업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갖고 요거 버튼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로드를 하셔도 되는데 네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시는 게 좀 더 네, 편하실 것 같아서 뭐 어떤 거 선호도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내가 이름을 넣고 싶어 그러면 마우스 클릭하고 에디트 코멘트를 누르시게 되면 네 테스트 렌더 네, 그렇게 되면 이 아래 코멘트도 같이 넣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VLA 프레임 버퍼의 전반적인 기능은 다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필요한 기능들은. 그래서 여기 또 당연히 뭐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더킹 히스토리 하시게 되면 더킹 그 히스토리 창도 따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VLA 프레임 버퍼, 그죠? 이제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LA 프레임 버퍼 1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VLA, 자, 이제 5.0부터는 VLA 프레임 버퍼 VFB2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VLA 프레임 버퍼 1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100% 완벽하게 호환이 안 된다거나 또는 없거나 하기 때문에 VLA 프레임 버퍼 1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이제 VLA5를 쓰니까 VLA 프레임 버퍼 2만 쓸 거야 라는 분들도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이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사실 거의 동일하게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기능이 들어가긴 했지만 비슷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VLA 프레임 버퍼 1을 쓰시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VLA 프레임 버퍼 2도 쉽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 이제 VLA5.4 마야가 정식으로 지금 베타 과정인데 정식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 그때 좀 상황을 봐서 VLA 프레임 버퍼 2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수인의 CG 다방 질문 게시판에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